여기 한 번 더 시게? 응. 이렇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전사랑방 팟캐스트 3화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번에 2화에서는 저희가 스쿼트 벤치 데드리프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이번에는 3화에서 좀 더 저희가 이제 보조 운동이라고 부르는 이제 근비대 운동이죠. 이런 이제 액세서리 운동이랑 프로그램 구성, 그 다음에 이제 개인화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패널은 저번 2화와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안전사랑방의 귀염둥이 김현민 씨랑 가산완팔 작고 귀여운 김재영 씨를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전사랑방의 귀요미 김현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고 귀여운 김재영입니다. 네, 이제 3화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나의 경우에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좀 더 이 근간이 되는 얘기를 해보려고 해. 앞에 저번에 2화에서도 말했지만은 이제 파워리프터들이 사실 보조 운동을 굉장히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좀 어렸을 때는 3대 운동만 했었어. 헬스장 가서 이제 메인 리프트가 되는 운동들. 그 당시 이제 한창 템플릿이 유행할 때가 있었잖아. 템플릿에는 사실 이제 스쿼트, 벤치, 데드리프트, 그다음에 이제 뭐 오버헤드 프레스, 어떤 경우에 이제 펜들레이 로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큰 운동들만 있고 보조 운동은 좀 자율적으로 하라는 좀 그런 주문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나도 보통 그런 것들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유통이 되고 아름아름 이제 뭐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이제 구할 수 있던 것들이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잖아. 그래서 이게 400대에서 계속 안 오르는 거야. 응. 근데 사실 모를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때는 이런 선형증진 프로그램들이 하면서 계속 왜 안 늘지만 생각을 했어. 왜 계속 안 되지? 왜 계속 여기서 막히지? 저번엔 됐는데 이게 왜 안 들리지? 이런 생각만 계속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 내 나이가 이제 엄청 젊었던 거는 아니지만 한 30대 막 됐던 시점이니 그래도 그때는 어떻게든 좀 몸이 버텼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라면 다시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조 운동이라는 중요성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결국에 나도 이제 600을 하기는 했으니까 좀 이런 드라마틱한 성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보조 운동에 대해서 특히 이제 재영이가 할 말이 많을 것 같아 이번 화에서는. 그러니까 재영이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보조 운동. 나는 솔직히 보조 운동이라는 개념, 파워리프팅을 시작한 지가 생각보다 오래 안 돼가지고. 그치. 어디 그러니까 파워리프팅 커뮤니티를 가도 나보다 빨리 시작한 사람이 너무 많아. 뭐 내가 중량이 어느 정도 높아서 나를 되게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은 건 아니지만 나는 파워리프팅 자체는 솔직히 그렇게 길게 안 했거든. 근데도 예전에 운동할 때 항상 스쿼트 중심으로 하고 등 운동은 풀업 중심으로 했었고 이렇게 부위마다 테마를 하나씩 잡고 그거를 하나를 엄청 열심히 하고 나머지를 지금 리프팅으로 생각하면 보조 운동처럼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어느 정도 커지고 그거를 리프팅 시작해보니까 3대 이외의 것은 다 보조 운동이더라고. 맞아.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보니까 3대를 잘하는데 보조 운동은 못해. 그러니까 동작은 잘하는데 근육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느낌을 잡고 광배 힘 줘보세요 하면 못 주고 맞아. 나도 못 주니까. 엉덩이 오른쪽 왼쪽 따로 움직여보세요 하면 못 움직여. 엉덩이 오른쪽만 움직이고 왼쪽만 움직이고 할 수 있거든. 오른쪽 가슴 왼쪽 가슴 움직이는 것처럼 그치. 못 하더라고. 광배도 오른쪽 광배 왼쪽 광배 따로 힘 줄 수 있는데 해본 적이 없는 거지. 너도 분명히 광배가 있어. 광배가 발달 어느 정도 돼 있단 말이야. 무거운 무게를 다루다 보니까 힘줄 줄을 몰라. 그러니까 보조 운동을 못 한다고 나는 느낌을 받았어. 그래서 뭐 내가 알려주긴 했지만 느낌 잡으니까 좀 하니까 되잖아 또. 또 알겠지. 그러니까 느낌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못 하더라고.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저번에 말했듯이 RP라는 개념이 리프팅의 중량을 늘리는 데 정말 좋지만 근비대와는 좀 맞지 않지 않나. 어차피
뭐 보조 운동들은 단관절 운동이 많고 복합관절 운동 아닌 게 많으니까 조금 세게 해도 되는 경우가 많거든. 맞아. 조금 세게 해도 된단 말이야. 근데 RP8 써놓으면 안 해. 안 하지. 그 RP8이 그 사람이 RP8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야. 아니야. 나는 많은 형 헬스장에 있는 많은 형님들로부터 많이 괴롭힘을 당하면서 진정한 RP를 몸으로 느껴서 대충 알고 있는데 올드스쿨. 아니야. 한참 모자라. 한참 모자라. 그 RP8에서 멈춘 그 RP는 한 4 정도밖에 안 된다. 하기서 오징어 게임 마냥. 오징어 게임. 누가 총을 들고 그래, 대구 하면 충분히 한다. 6개 해보세요 이러면은. 그럼 나도 옛날에 뭐 운동 너무 옛날 얘기여서 좀 그렇긴 한데 막 윽박 지르면서 하면 되긴 되더라고. 막 뭐 윽박 지르면서 하란 소리는 아니지만 생각보다 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좀 그런 옛날 그런 올드스쿨 형식의 그때 이제 내 친구랑도 이렇게 운동을 했었을 때 그렇게 같이 해주면은 이게 좀 시너지가 있는 게 있어. 그러니까 뭐 2개 더, 막 3개 더 해주잖아. 근데 이제 우리도 이제 우리 다니는 헬스장에서 형님 진혁 형님이 오셔가지고 아니 뭐 그것밖에 말하나 가볍네 뭐 이러면서 왜 아니 뭐 워밍업이에요. 워밍업이가 이러면서 네, 에이 뭐 그치. 아니다 이러면은 이제 더 하게 되잖아. 나도 그때 백인스텐션 하다가 이제 형님 오셔가지고 10개만 더 하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난 이미 15개를 했는데 근데 그래가지고 길이끈이 여기 있다라는 걸 좀 알 수 있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 근데 이제 현민이도 사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워낙 데드리프트 폼이 워낙 날카롭고 굉장히 또 잘하는 사람으로서 또 지금 또 위치하고 있지만 사실 현민이도 굉장히 말랐었잖아. 그치. 그리고 또 지금까지 오기까지 사실은 또 보디빌딩으로 입문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게 또 금비대에서의 하줄 얘기가 많을 것 같아.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운동을 56kg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 이제 그때는 이제 파워리프팅이라는 그 단어 자체도 몰랐었고 이제 다들 다 비슷하잖아. 이제 보디빌딩으로 이제 시작했다가 힘이 세야 그러니까 드는 무게가 늘어나야 더 큰 근육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이제 그러면 조금 더 빨리 이렇게 큰 무게를 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제 그때는 뭐가 없었으니까 막 유튜브로 스쿼트 잘하는 법 아니면 세지는 법 막 이런 거 검색하잖아. 그럴 때 이제 나왔었던 게 이제 어떤 3대 운동 증량 프로그램이었고 그런 걸로 이제 입문을 하다가 나는 이제 이제 이 브랜드 이름을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이제 AI가 이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이제 접했었지. 이제 근데 이제 대머리. 그치. 근데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는 되게 이제 재밌었던 게 3대 운동의 어떤 변형이라든가 이제 3대 운동 컴프의 어떤 그런 볼륨들은 자기가 정해주는데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보조 운동도 뭐 이제 3두 운동 하나 하고 뭐 2두 운동 하나 하고 뭐 이제 글루트 운동 하나 하고 햄스트링 운동 하나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포지션을 제안해주고 그 안에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를 이제 걔가 이제 설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줬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서 그게 나는 오히려 되게 지금 와서는 되게 다행이라고 느꼈던 게 나한테 필요한 거나 내가 못하는 동작들 있잖아. 뭐 예를 들면 3두 운동도 이제 뭐 케이블로 익스텐션 하는 게 있고 오버헤드로 덤벨로 익스텐션 하는 게 있고 뭐 케이블로 오버헤드로 익스텐션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뭐 JM 프레스가 있을 거고 막 되게 그러니까 3두도 되게 다양한 운동들이 있단 말이야. 이름 그대로 3두니까 세 가지를 다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못 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뭐 여튼 나도 되게 뭐 그런 것들을 되게 못 쓰는 경우였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이걸 다 써야 된다가 아니라 그냥 이것저것 다 해보고 내가 못하던 것들 모르는 것들을 이제 하나씩 다 넣어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골고루 이거 하고서 이제 다 할 수는 있게 된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내가 모르는 운동인데 그냥 보면은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정도를 이제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어떤 밑바탕이 되는 지식을 가지게 되게 되게 좋았었어. 그래서 이제 결국 내가 이제 뭐 90kg까지 뛰었고 지금은 뭐 어느 정도 이제 체급을 내리고는 있지만
그거에 가장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게 결국엔 보조의 총량 아닐까. 그치. 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 그때는 지금까지 와서 계속 보조를 엄청 많이 많이 썼으니까. 지금 그 대머리 AI를 얘기해가지고 생각이 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사도나 이제 뭐 하체라고 이제 통틀어서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뭐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 같은 이제 그런 운동들이, 그러니까 이게 악명이 높다 보니까 이제 약간 좀 치트키 같이 쓰인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 그래서 이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도 했으면은 뭐 레그 익스텐션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좀 더 뭐 그런 이제 둥근 쪽에 집중을 했다는 거였으면은 뭐 굿모닝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뭐 힙스러스트 또 이제 다양한 머신들을 이제 좀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런 좀 몇 가지 운동들이 유행처럼 좀 돈다고 하는 생각도 들어. 보조 운동들도. 그러니까 말했던 대로 나도 그 대머리 AI를 쓰면서 내가 만약에 어깨를 해야 되는 날인데 숄더 프레스를 하기가 싫어. 그러면은 이제 그 밀리터리 프레스 같은 거였는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한번 드는 게 이제 하나였던 그런 운동이 또 있더라고. 너무 다양한데 좀 우리의 상상력이, 아니면은 이제 좀 이게 너무 좋은 운동이니까 좀 약간 요것들만 시키는 게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그게 좀 이제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가 좀 그런 류에 있다고 보고, 좀 이제 유행이 돌면서 이제 좀 특정 머신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뭐 좀 변형 이런 식으로 좀 빠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지금 청주에 잠들고 있을 이제 무림의 협계 구덕수만 보더라도 나는 진짜 구덕수가 보조 운동을 하는 거 보면은 군더더기가 너무 없어,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사레레를 진짜 뭐 불스스 45kg로 하서. 불스스 진짜 45. 깔끔하게 하지. 그리고 사레레도 한 20kg대 하지 않나? 바벨컬도 한 5, 60대 다루는 것 같은데. 게다가 이제 이제 밀리터리 프레스 이제 서서 이거 오버헤드 프레스를 하는데 뭐 70kg 9개를 때린다거나. 그래서 엄청 대단한데 벤치가 또 그게 140은 안 된다. 그치. 예? 제가요 뭐 벤치 내가 한 가지 깨달았는데, 내가 첫골에 이거를 이 백힘을 하고 이걸 안 했다 뭐 이러면서, 근데 여전히 137.5에 처참하게 깔리는. 되게 웃긴 게 그렇게 보조 운동을 잘하는데 안전사랑방에서 유일하게 140을 못 들었어. 아니 준호도 들었던 140이야.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금 137.5에서 쩔쩔매고 있는 구덕수 씨. 근데 이런 것들이 근데 또 덕수가 배드는 잘하니까. 그치. 또 잘하니까 덕수는. 그걸 못하면 안 되지, 덕수. 아니 그래도 뭐 도움은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다 있을 때, 안전사랑방 멤버들이 다 있을 때 누가 제일 운동하고 멋있는 것 같아? 그럼 다 구독수로 뽑겠지. 그치, 무조건이지. 복근 막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굉장히 또 이제 중요하면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또 이게 크게 다른 느낌이 될 수도 있다. 다른 결이 될 수도 있다. 금비대가 꼭 파워리프팅에 대한 뭔가 그 완성을 올려주지는 않을 수도 있다. 또 그런 사례를 보여주는 것 같아.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운동이 뭐 하나가 정확한 답이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테크닉도 중요하고, 우리가 저번 화에서도 얘기했지만 벤치프레스를 할 때 테크닉이 없으면 무게를 잘 컨트롤할 수 없을 거고, 근데 또 그렇다고 스트렝스가 부족해버리면 테크닉을 이용해서 잘 무게를 받았더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올릴 순 없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재밌는 것 같아. 또 이제 또 이런 파워리프팅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또 딥하게 얘기를 해서 이제 이런 보통 약점 극복을 보조 운동으로 많이 채우려고 하잖아. 그리고 이제 어디 뭐 사람이 다 강하면은 재영이처럼 다 강하지가 않으니까. 그치. 그렇지 않습니다. 재영이처럼 정말 뭐 아픈 게 아닌 거 아니면은 부상만이 재영이를 멈출 수 있으니까. 그치. 약점 극복을 보조 운동으로 많이 채워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약점 극복에 대해서 좀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 또 금비대는 사실 재영이니까 역시 재영이부터. 약점 극복.
이게 근데 내가 내 운동을 보는 거랑 내가 남의 운동을 보는 게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 아, 그렇지. 내가 내 약점을 파악하는 게 생각보다 정말 쉽지 않아가지고 솔직히 나는 뭐 스쿼트 같은 걸 하더라도 하기 바쁘고 벤치라도 그냥 닫고 밀기 바쁘니까 찍어놓은 걸 봐도 내가 내 약점은 잘 안 보이더라고. 남의 약점은 잘 보거든. 근데 그게 쉽지 않아서 보통 뭐 온라인 코칭도 받고 그치. 뭐 다른 사람한테 물어도 보고 찍고 하는 게 찍는 게 진짜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쓰는 약점을 알아야 되니까 일단 그냥 무지성으로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그리고 동헬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자기 모습 찍는다는 게 요즘에 다시 동헬 돌아가서 알지만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 아, 그 진짜. 그치. 동네시장에서 찍는 거는 너무 어려워. 한 헬스장에서 정말 오래 다녀서 아는 사람 많아서 몇 세트 좀 찍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편하긴 한데 그렇게 했었잖아, 심지어. 또 인간 삼각대 제조기였잖아. 다 부탁을 드려서 한 겁니다. 제가 강제로 시킨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인간 삼각대 시초가 여기가 아니었던가. 그치. 재영이가 아니었던가. 그치. 와서 이거 좀 찍어봐 이러면은 이렇게 삼각대가 움직여, 재영이 움직여. 이런 사람이 어. 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든 사실 강제잖아. 강제지. 아니야. 그렇지 않아. 공손하게 부탁했어 항상. 그 강제지. 김포의 왕이었지. 아니야. 그치. 어쨌든 찍는 게 중요하다. 일단은 찍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가 나는 금비대는 솔직히 파워리프팅에서는 약점을 극복하는데 금비대를 쓰는 거는 되게 막연하다고 생각하거든. 어떤 이유에서? 너무 오래 걸리잖아. 금비대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초보자면은 되겠지만 그게 뭐 엉덩이가 약하다고 엉덩이만 키우는 거는 좀 회의적이거든. 그냥 전체를 키우는 거지. 엉덩이가 약하다고 엉덩이 운동만 시켜서 엉덩이만 키우는 거는 그거는 또 다른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금비대는 그냥 금비대 몸 전체.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근데 난 재밌는 부분이라 생각하는 게 스판 리덕션을 이제는 아무도 안 믿잖아. 뭐 볼살을 빼겠다고 이러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치. 뭐 이게 옛날에 이제 옆구리살 빼겠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었잖아. 목도 너무 마냥. 뭐 이거 한다고 옆구리살 뺀 사람도 본 적이 없고. 그치. 약간 근데 이제 지금은 아무도 안 믿는 건데, 근데 또 약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말이 그 스판 리덕션이랑 똑같은 말 같아. 그러니까 약점 극복을 위해서 약간 요 패턴이 잘 안 나와서 그 패턴을 몸에 있게 연습을 시키는 거는 괜찮은데 뭐 둔근이 안 좋으니까 둔근을 키우세요 이거는 너무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1차원적이지. 솔직히 리프터 중에서 특정 근육 키우는 법을 잘 아는 사람은 빌더들도 그거 쉽지 않거든. 그치. 그냥 전체적인 그 부분을 다 하는 거지. 그래서 깎아내는 거고. 그래서 결론은 이도 좀 다시 돌고 돌아서 돌고 돌아 가산 왕팔에 이제. 가산 왕팔에. 이도 좀 하고 리프터들 항상 보면 전면 어깨 큰데 측면 후면 어깨 없고 이두가 없다 보니까 어깨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레슬링 하는 사람처럼. 그러면 멋이 없거든. 멋 중요해. 심미적으로. 멋은 상당히 중요해. 운동의 동기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이 나와줘야지 어느 정도.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우리나라 또 다른 사람이 보는 건 중요하잖아. 그치. 여름 가면 또 이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바다도 가야 되고. 했을 때 딱 했는데 또 3대 600 뜬다며. 팔이 왜 공복해? 이게 진짜 팔이- 위험해. 3대 무용론이 나올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3대가 한 400 사람마다 다르지만 450 정도 되면 이제 전직할 때가 와요. 전직 시기가 옵니다. 그치, 레벨처럼. 맞아. 1차 전직을 해야 돼요. 맞아. 리프터로 갈 건지, 맞아. 질겜러로 갈 건지, 보디빌딩을 할 건지. 전직할 때가 오는데, 전직을 해서 파워리프팅 쪽을 찍어버리면 어깨를 안 해. 이도도 안 해. 그러면 운동한 사람 같지가 않아. 다리통은 굵어요. 엉덩이 맞아. 크고. 근데 체지방 관리도 안 돼 있고, 이두는 얇고. 그러니까 맞아. 운동한 사람 같지가 않아. 맞아. 그러면 뭐야? 그러니까 혼내는 거야? 그건 아닌데 스스로 현타가 와버린다 이거지. 멋이 없으니까. 그치. 그리고 나는 그게 결국에는 성장이 막히는
이유라고 생각해. 결국에 밸런스가 깨지는 거. 그치, 그치. 밸런스가 깨지는 거. 광배 잘 안 쓰잖아. 맨날 견갑 접는 것만 열심히 한단 말이야. 그치. 그치, 그치. 그러니까 나중에 뭐 광배 힘 줘보세요. 그럼 광배에 힘줄 줄 몰라. 그치, 없을 그치, 리가 그치. 없는데. 그치, 그치. 그 정도 중량을 다루는. 그치, 그치. 바벨 로고도 다 애지간하면 100kg 넘게 할 사람들인데 광배 음. 힘줄 줄 모른다고. 힘줄 줄 몰라. 그것도 말이 된다. 그치. 이제 현민이도 이제 현민이 얘기를 들어보자. 그러면 또 현민이도 이런 그 약점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럼 이제 재영이가 말했던 대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특정 근육을 키워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두를 해라. 멋있어야 되니까. 파워리프트의 최대 약점은 멋이 없는 거다. 아 너무 중요해. 이 산업을 키우는데 너무 중요해. 우리가 이걸 혼내려고 찍는 게 아니잖아. 아, 그치. 야, 혼내려고 찍는 게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양립이 가능하다니까. 하겠어. 양립이 가능해. 이두는 그치, 어차피 그치. 단관전거리이기 때문에 그치, 그치, 회복이 그치. 빨라요. 그치, 그치, 그치. 안 하는 건 그냥 네가 힘들다고 안 하는 거지. 그거 혼내는 거야. 혼내는 거, 혼내는 거. 아,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양립이. 양립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리프팅을 하면 금비대까지 같이 가져가면 너무 힘드니까 못 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가능해. 충분히 가능해. 뭐 일하면서도 가능하고, 솔직히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고, 그치, 그치. 충분히 그치, 가능해, 그치. 충분히. 안 하는 거지. 오케이, 이제 훈시 말씀은 여기까지. 아니, 그다음에 그게 오히려 운동을 오래 네. 유지하는데 더 도움이 많이 된다. 오케이. 그치, 그치. 자, 햄미도 한번 말해봅시다. 이 얘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현민이가 어떻게 받아칠지 좀 기대된다. 받아쳐야 되는 거야? 아니, 이게 뭐 받아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본인 생각을 얘기하는 거지. 나는 되게 리프팅적인 관점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이제 약점 극복에 초점을 둘지 보조 운동에 초점을 둘지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결국 약점 극복을 좀 초점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리프터의 약점이라고 한다면 사실 스티킹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스쿼트에서 패러럴을 넘어섰을 때 쿼터 스쿼트 구간에서 뭐 어떤 그라인딩이 걸린다든가 벤치도 뭐 가슴 구간에서 아예 못 밀거나 뭐 아니면 락아웃 구간에 거의 근접했는데 아예 이걸 피지를 못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잖아. 근데 사실 이거는 아까 이제 재영이 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특정 근육을 키운다고 해서 뭔가 이게 빵 하고 이렇게 해결되지는 않아. 사실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약점 극복을 하는 데 있어서 3대 운동의 변형을 만들잖아. 뭐 예를 들면 락아웃이 힘들어? 그러면 밴드벤치 프레스도 있을 거고 뭐 아니면은 뭐 플로어 프레스를 좀 무겁게 가져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뭐 이제 데드리프트에 락아웃이 어려워 그러면은 이제 뭐 랩프를 할 수도 있고 뭐 굿모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스쿼트에서 뭐 이제 바닥이 힘들어 정지 스쿼트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리프터적인 관점에서는 나는 오히려 맞다고 보거든. 왜냐면 이제 결국에는 그 패턴 안에서 내가 이 패턴의 근육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니까 결국 우리는 이제 반복 작업을 통해서 내 몸에 이 동작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하는 거잖아. 왜냐면 근육은 무게를 기억하지 못하잖아. 텐션만 기억하거든. 그래서 이제 그 텐션을 계속 기억시키게 만드는 작업이 오히려 리프터의 약점 극복에선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왜냐면 이제 보조 운동으로서 어떤 약점을 극복한다라고 하면 사실 보디빌딩적 관점에 가깝지.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포징을 취했을 때 후면 어깨가 좀 아쉬워. 그러면은 후면 어깨 보조량을 뭐 늘리거나 뭐 아니면은 다른 뭐 어떤 가지수를 추가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겠지만 보조 운동은 보조 운동일 뿐이야 사실. 이제 근비대를 조금 더 채울 수 있는 어떤 수단일 뿐인 거지 사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두를 열심히 해라. 그치. 지금 한번 여기 카메라 보고 한번 보여주면은 이두? 작은데? 그치 이렇게 이거 보여주면은 진짜 작고 귀여운이 하나도 없는 팔이다. 그러니까 요 정도로는 요즘에 많이 안 나와야, 해서. 요 정도로는 나와야 바다갈 맛 난다. 그치. 그렇게 않고 기가 막힌. 기가 막히네, 진짜. 원래 이두 좀 하고 올걸. 그렇게 좀 펌핑 시키고 오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심리학에서 이제 있는 말인데, 그러니까 조에리의 창이라고 내가 아는 것 그리고
남도 알고 나도 아는 것, 나는 모르지만 남이 아는 것,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그런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 사실 파워리프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약점이라는 게 내가 나만 아는 약점이 있고 상대방만 알고 나는 모르는 약점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렇게 얽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우리에게 심리적으로 좀 동요를 하게 만든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내가 스스로 쫀다고 하지.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제 좀 원RM에 가까운 무거운 무게를 들어갈 때 나 이거 때문에 못한다고. 내가 이거를 잘 못하니까 이것만 신경 써야지. 저번에 말했던 큐잉이라거나 아니면 이제 무조건 뭐 암모니아를 만든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뭐 특정 징크스 같은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 아니면 나처럼 이제 내가 이제 목이랑 허리가 디스크가 터졌던 경험이 있으니까 좀 특정 운동에 대해서 좀 기피하는 경우도 좀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트라우마 극복 아니면 또 이제 이런 거 이제 긴장을 좀 완화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재영이가 긴장을 안 하긴 하겠지만은 뭐 나? 할 리가 없지. 할 리가 없잖아. 아이, 그러니까 긴장하지. 조파를 들고 긴장을 왜? 긴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제 트라우마나 그러니까 이제 재영이도 다쳤으니까 그런 게 되게 또 있을 거고 사실 완벽하게 극복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또 대회는 그래도 매번 가서 그래도 140까지는 어떻게든 다 들어 올리니까 이런 거를 좀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토픽을 갖고 왔어. 다친 건 지금 나도 아직도 아프고 안 낫는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냥 하다가 이제 지금은 요즘에야 뭐 좀 쉬고 있지만 트라우마가 남는데 그냥 원RM 대회를 나가서는 그냥 하는 게 맞고 이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탐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꼭 벤치도 밑으로 내릴 수도 있고 옆으로 찢을 수도 있고 방법이 많잖아. 안 아픈 걸 찾아야 되고 일단 아픈데 개기면 안 되고 그리고 개기지 말라. 이 형은 혼내러 왔어. 그리고 의사한테 꼭 제대로 진단을 받아봐. 의사한테 제대로 진단을 받고 생각보다 운동할 때 꼭 파워리프팅이 뭐 많이 다친다는 인식이 있지만 어떤 운동이든 다치거든. 그치. 어떤 운동이든 뭐 극한까지 가면 다친단 말이야. 그치. 대회를 뛸 정도가 되면 그치. 꼭 아마추어라고 안 다치는 거 아니고 러닝하다가도 많이 다치고 레슬링을 해도 다치고 주짓수를 해도 다치고 클라이밍을 해도 다치고 다 다친단 거기도 말이야. 많이 다치지. 그치. 근데 이제 운동은 다쳤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다친 몸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거냐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안 다칠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다쳤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법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 근데 이게 지금 재밌는 게, 이제, 우리가 MBTI를 서로 알잖아. 근데 이제 재영이가 F고, 현민이가 T잖아. 근데 오늘 재영이를 부르니까, 재영이가 T 같은 얘기를 만드는 것 같아, 오히려. 그래서. 내가 운동할 땐 좀 T야. 운동할 땐 T와 J가 나오고. 지금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니까, 니네 보조 똑바로 해라. 이도 똑바로 해라. 그 다음에 이제. 혼내기만 해. 아프면 병원에 가라. 무서워 죽겠어. 트라우마를 왜 갖고 있냐? 아픈 병원을 가. 대회 때 생각하지 마. 그치. 근데, 난 진짜로 그렇게 하거든. 그래서 좀 약간 이거를 하면서 좀, 왜 면을 본다. 보통 재영이는 이제 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떤,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를 하다가도 이제 재영이는 사실 좀 그런 것들을 F적인 모먼트가 많은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현민이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고 모든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슈가 있을 때 개인적인 이슈가 있을 때 그치. 그렇게 이제 하는데 신선하다. 굉장히 신선해 지금. 그리고 대회날 탁센도 먹고. 탁센이 많은 트라우마를 줄여줘. 탁센 두 알이 정말 많은 고통을 없애주고 대회 당일은 살아남을 수 있게. 사실상 이게 그 트라우마 자체가 사실 고통에서 오는 거니까 아파서 오는 거니까 통증에서 그거를 계속 내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 통증이 있다라는 거를 그걸 피하고 싶은 거죠. 하지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알량한 방법으로 이렇게 계속 피할 수 있었으면은 의사가 지금 왜 그 돈을 받고 거기 그 자리에 이제 계시겠어. 그치. 우리가 아플 때마다 가서 아이고 선생님 제발 좀 제발 좀 저희 제 팔꿈치에 스테로이드 좀 놔주십시오. 아파가지고 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벤치프레스 좀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나도 지금 이거 이두할 때마다 팔꿈치 아파가지고 요새 아마 내일쯤 가가지고 다 그런 말이 있잖아. 30대가 넘으면 부상이 아니라 작은 연구장애를 얻는다. 그치. 명언이지. 그러니까 항상 연구장애가 쌓여가기 때문에 안 다칠 생각을 한다기보다 어떻게 끌고 나갈 거냐. 이 운동 그래도 어떻게 재밌게 어떻게 계속 할 수 있을지를 계속 생각하는 게 좋은 말 같다 진짜. 안 다칠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 야, 근데 뭐 다치는 걸 감수하라는 건 아니고. 그렇지. 저번이랑 비슷한 얘기 아닐까. 허리를 내줄 거냐, 무릎을 내줄 거냐. 그런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거냐. 어떻게 대응할 거냐. 아예 안 다칠 수는 없어 진짜로. 근데 진짜로 어깨를 다쳤을 때 무릎이 한번 같이 좀 아팠던 적이 있는데 그때 진짜 멘탈이 나가더라. 그치.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치.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땐 진짜 힘들었어. 그거 어떻게 이겨냈어 그때? 그냥 무릎을 잘 관리해서 어깨는 그러니까 병원을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어깨는 일단 안 난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그러니까? 무릎을 고쳐야겠다. 어. 무릎을 고치는 방향 쪽으로 해서 잘 재활을 해가지고 다시 스쿼트 잘했고 대회도 잘 좋은 끝났었고. 성적 거뒀고 뭐 어깨는 여전히 아팠지만 그래도 뭐 대회 때 한 번 정도는 어떻게 할 수 있어서 학생으로 어떻게 컨트롤하는 중요하긴 했었으니까. 대회 당일만 안 아프면 되니까 어떻게 했었지. 하기서 참 신기하니까 재영이 그가 진짜 대회를 준비할 때 보면은 여전히 아파하고 여전히 힘들어하고 여전히 체중은 많이 까야 되는데 그날이 되면 다 돼. 그날이 되면 다 해결돼. 또 이제 준비할 때 이제 괜찮은지 이렇게 물어보면 뭐 그냥 하는 거지 하면서 이제 그냥 하는 거야. 김연아 누님이 말했어. 그냥 하는 걸. 뭔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거지. 맞아. 대회 나갔으면 어쩔 거야. 그냥 하는 거지. 이거에 진짜 약간 내가 일맥상통하는 말을 하려고 했었는데 뭐 그냥 하는 거지잖아. 그걸 내가 못해. 그치. 그러니까 뭐 좀 결국에 이유를 찾으려 하지. 그치. 그리고 이제 과거에 내가 이제 디스크가 결국엔 3번이나 터졌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조금 이제 내가 사용하는 중량에서 조금 높은 중량이 오게 되면은 당연히 사람이면 쫄잖아. 그게 사실 나한테도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잖아. 근데 이제 뭐 그 어떤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사실 극복하는 방법은 없어. 그치. 그냥 이제 극복이라기보다는 잠깐은 이제 잊게 해줄 수 있지. 그런 걸 위해서 이제 뭐 대상이 없는 어떤 기도를 한다든가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는 몰라. 그냥 RP 1만 떨어뜨리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기도하고 뭐 이제 아니면은 진짜 그러니까 오히려 좀 더 과장되게 하려고 해. 생각을 안 하고 뭐 예를 들면은 노래를 진짜 엄청 크게 틀어놓고 진짜 정신사나운 노래를 듣고 아무 생각 없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전편에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거지. 나는 큐잉을 계속 빼려는 작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큐잉을 빼면서 이제 그 시끄러운 노래를 듣고 아무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노력하면서 아예 큐잉을 머릿속에서 삭제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연습하던 그냥 그대로를 할 수 있도록. 나는 그게 근데 사실 어떤 잠깐이나마 이제 트라우마를 잊게 해주는 방법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이제 그 현민이 말을 좀 더 보충을 하자면은 현민이가 말했었을 때 이제 핸들러로서 가장 최고는 선수들한테 가장 최고는 선수가 무게를 몰이하는 거다.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다음 대회가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냥 아예 무게를 다 던지려고 그냥. 그래서 핸들러가 그냥 그거는 알아서 하고 오프너만 하고 나는 오프너만 알고 그 2차 3차는 알아서 하게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나 대회할 때는 이제 보통 선글라스나 이런 걸 끼잖아. 사실 이것도 내가 무게를 이렇게 확인하거나 이제 그 전광판을 보면은 이제 무게가 뜨잖아. 그런 걸 보지 않는 이상은 사실 안 볼 수도 있어. 내가 안 보자고 하면 안 볼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게 갑자기 좀 문득 생각이 나. 그래서 나중에 하고 나서 3차도 그냥 2차 때까지 아예 안 보고 그냥 군립인지 아닌지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3차 때 만약에 뭐 2차 때 노립이 떴다. 근데 왜 노리프팅인지 뭐 깊이가 모자랄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어떤 부분에서 뭐 아예 내가 못 들었을 수도 있고 이럴 때서 그냥 거기서 이제 코치진들이 어떻게 판단했을 때 그냥
이 무게를 하면 될 거야. 그냥 이 무게 내가 무게 해놨으니까 들 수 있는 무게 해놨으니까 그냥 가서 해라고 하면은 재밌을 것 같아 그거. 이제 약간 야바이 야바이 리프팅, 슈레딩거의 슈레딩거의 중량. 슈레딩거 3차 이제 이 중량을 들 수도 있고 못 들 수도 있지. 못 들 수도 있는데 나는 뭔지는 몰라. 까봐야 알아. 까봐야 알고 나는 들 수 있게끔 해놨다. 재밌을 것 같다. 아까 현민이 말 들으면서 생각했는데 나는 대회 나갔을 때는 그 분노를 일부러 화난 것처럼 그거 많이 했었어. 근데 그거 진짜 중요해. 약간 나 흥분된 상태가 어쨌든 힘을 제일 잘 쓸 수 있는 상태라 생각하고 잡생각이 일단 안 되거든. 맞아. 그냥 막 비속어도 막 속으로 막 하면서 다 죽여버린다. 맞아. 그래서 일부러 숨을 막 거칠게 들이마시고 내뱉다 보면 약간 심장박동이 빨라진 게 느껴지거든. 진짜로 숨을 거칠게 내뱉고 그렇게 마시다 보면 약간 흥분된단 말이야 사람이. 그리고 거기서 약간 죽여버리겠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면 잡생각이 싹 안 나. 그치. 좋지. 그 재영이가 이제 막 이렇게 가슴 치는 거 알려줬었잖아. 근데 그거 할 때가 어떻게 보면 제가 잘 됐으니까 나도. 근데 가슴에 피멍이 다 들었다고. 너무 세게 때렸어 그때. 너무 세게 때렸어. 후드랩 했어. 근데 그렇게 해서 근데 600은 나에게 인생 목표였는데 그렇게 해서 600을 들었잖아. 그치 들었지. 누군가한테 파워리프팅 하면서 어디까지 들어요? 그러면 600이요. 말할 수 있잖아. 대회에서 했으니까. 그치. 그래 가슴 피멍은 들만했다. 그렇게 세게 때릴 줄 나는 몰랐다. 근데 아까도 이제 재영이가 얘기했지만 대회 딱 하루만. 하루만. 아이고 그리고 가슴 드러낼 일이 얼마 없잖아. 맞아. 직장인이. 원활하면 할 일이 잘 없으니까. 그치. 그치. 가슴에 피멍 든 것도 와이프한테는 이거 왜 이래 이러면은 그냥 영상 보여주면서 내가 쳤어 라고 하면 되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이렇게 해놨어. 오해할 일은 없겠네. 오해할 일은 없지. 영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해로운 운동이긴 해. 어떻게 보면 정신 건강에 좋은 건. 재밌었지. 가슴 치고 바닥 치고. 그치. 그치. 맞다. 바닥 쳤어. 바닥 쳤어. 근데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라도 인생 목표는 달성했다. 오늘 대다할 때 바닥 한번 치고 갈 걸 이렇게. 요새 너무 좀 약간 내 자체가 너무 칠 바이브야. 재영이처럼, 재영이가 늘 웃상이잖아. 이렇게. 늘 이렇게 좀 약간 웃는 상이고 이런데, 대회 가면은 이렇게 싹 바뀌잖아. 이렇게 되잖아. 그거 해야 돼. 한 거랑 안 한 거랑 조금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많이 나는 나. 것 많이 같아. 나. 약간 흥분 상태를 끌어올리는 게. 난 암모니아 안 하니까. 암모니아도 좀 순간적으로 이게 자극이 들어오니까 생각이 갑자기 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이제 뭔가 흥분을 올려주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나는 그냥 알아서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서. 나도. 그것도 그냥 약간 하나의 양념일 뿐이지. 암모니아 같이. 근데 차분하게 하는 사람도 잘하는 사람 많더라고. 그래. 바잘잘이야. 파워리프팅은 잘하는 사람들이 잘해. 지금 이제 67.5의 내셔널 벤치 레코더가 될 사나이 벤치 누가 말했나 준호가 말했지. 그게 또 67.5에 불구하고도 정말 벤치프레스를 잘하는 데드리프트가 205를 이제 곧 할. 그건 모르지. 200은 드는 파워리프터 이제 준호도 또 이번 대회 때도 막 이러면서 막 들어갔는데 하다가 이제 우리는 알았잖아. 그거 억지 기절이었어. 그거 진짜 알았잖아. 억지 기절이었어. 우리는 옆에서 봤잖아. 이제 그 220의 마지막 그 시도를. 나는 진짜 솔직히 말해가지고 들어가자마자 알았어. 얘 안 되겠구나. 2차를 시도했을 때 이미 알았어. 나도 끝났네. 그냥 일단 시도라도 하게 해주자. 약간 흥분 상태로 뭔가 그 영상이라도 남기게 해주자. 멋진 그 모먼트를. 어쩌면 들 수 있을지도 몰라. 맞아. 10번 시도했는데 그 한 번이 딱 얻어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치. 이게 파워리프팅이 생각보다 과학적이어서 못 드는 무게를 드는 일이 잘 없거든. 그치. 약간 숫자가 정해져 있잖아.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이제 공놀이처럼 이게 이제 정말 럭키 펀치가 얻어 걸린다거나 이변이 생길 수 있는 운동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그냥 이변이 생겨서 실패할 수 있는데 이변이 생겨서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없다고 봐도 되니까. 사실 준호를 놀리려고 한 건 맞는데 그냥 이거를 보고 있을 준호를 위해서 다음에 잘하면 되니까. 그렇지. 다음에 꼭 잘해서 다음에 보여주길 잘해야지. 바란다. 다음에도 못하면 진짜로.
아니다. 그래 너무 잘하잖아. 험한 말 하면 안 돼. 험한 말 하면 이런 안 데서 돼. 험한 말 하면 안 돼. 맞아. 또 준호 없는 데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있는 데서 욕하자. 있는 데서 그냥 까는 게 낫지. 아니 그냥 이따가 카메라 끄고 욕해. 그러자. 그러자. 에이, 또 준호 얘기하니까 또 착잡해지네 또. 아이씨. 아, 짜증나네. 아, 그때 정말 신났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미안하다 내가 준호 얘기 꺼내가지고. 갑자기 텐션 얘기하다 보니까 그 소리 질 이거 뭐 이렇게 하고 갔던 거 생각나가지고. 이거 생각나가지고 갑자기 또 그게 킹 받았네. 근데 이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좀 준비해 왔어요. 가지고 사실 이제 해외도 마찬가지고 국내도 마찬가지고 대온코 시대 같아. 뭐 해외 파워리프터들도 보면은 이제 좀 유명한 코치들이 좀 많고 이제 뭐 RTS 같은 팀도 있고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대다수는 이제 개인화를 받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가 예전에도 이제 이런 거로 관련해 가지고 준비를 했었지만은 파워리프팅 쪽은 진짜 온라인 코칭이 너무 보편화가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요새 오프라인 코칭은 좀 원포인트 레슨으로 좀 많이 바뀌지 않았나. 내가 하다 안 되는 거를 고치러 가는 게 오프라인이고 보통은 이제 온라인으로 내가 이제 요거를 피드백을 받고 하루에 이제 매크로 칼로리를 얼마나 먹었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뭐 개인적인 뭐 그런 이제 피드백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이제 성장 방향이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이제 시작했었을 때는 뭐 개인화가 뭐야. 사실 뭐 오프라인 가서 뭐 파워리프팅 코칭 받으려면 진짜 저기 뭐 트레인투루나 이런 체육관밖에 없었을 시절인데 뭐 다 압구정 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때야 이제 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뭐 이제 뭐 그런 템플릿들 그냥 이런 것들 다 보통은 선현증진 그치. 다 해본 경험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추억을 좀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떤가. 추억. 추억 좋지. 그 당시에 이제 다 이제 3대 500만 어떻게든 넘겨먹자. 이 아득바득 걸고 막 그랬던 시절이잖아. 그치. 나 먼저 얘기하면? 응. 나는 옛날엔 다 똑같았을 것 같은데 오고보. 오고보를 했지. 오고보를 스쿼트만 했어. 운동을 스쿼트만 했어. 하체만 했어, 하체만. 상체 안 했어. 또 독특하네. 그건 진짜 맨 처음 운동 시작할 때 하체를 일주일에 한 번만 했어. 그러니까 운동을 하루만 했어. 일주일에 한 번만. 그날 오고보를 하는 거야, 스쿼트. 그런 식으로 시작을 그렇게 했어, 시작을 이렇게 스쿼트만 하다가 스쿼트하고 레그 프레스하고 스쿼트하고 레그 프레스 익스텐션하고 이런 식으로 점점 하나씩 늘리고 그러다 이제 상체도 해볼까? 약간 그런 식으로 벤치 프레스하고 오버헤드 프레스하고 이제 등도 할까? 풀업하고 이런 식으로 점점 늘렸거든. 보통 이제 이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잘하니까 이제 재미가 붙는 거잖아. 그래서 스쿼트가 그때쯤에서 중량이 얼마쯤이었어? 근데 그때의 스쿼트는 나의 스쿼트는 그 무릎이 나가면 안 되는 그 옛날식 옛날 올드스쿨 스쿼트 보디빌딩 스쿼트. 그걸로 이제 허리가 뒤로 쭉 나가는 그걸로 200까지 했어. 와 미쳤네. 그 200 하고 허리 다치고 이런 식으로 운동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스쿼트도 자세 잡고 역도화 사고 벨트 사고. 니슬리브도 없었을 거 아니야? 없지. 생도관이 200으로? 생도관. 근데 그때는 무릎 냅두고 허리를 뒤로 빼는 거였어서 허리만 건강하면 됐어. 그치. 그 말랑말랑한 그 벨트로. 그때 젊었으니까. 그치. 어렸으니까. 그치. 가능은 했지. 그러다가 이제 550쯤. 근데 생각보다 지금 생각하면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했어. 그러니까 오고보를 미친 듯이 올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갔다가 한 주 쉬고 돌아가고 다시 올라갔다가 돌아가고 이거를 했었어. 그럼 깔리진 않았겠네. 잘 안 깔렸지. 그러니까 계속 늘더라고 진짜로.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때 빅마이크 선생님의 유튜브를 보고 돌아가야 되는구나. 반가운 이름.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구나를 익히고 그때 디로딩도 그때 처음 봤고 유튜브로. 맞아. 그때는 파워리프팅이 뭔지도 몰랐어. 그치. 그냥 스쿼트를 잘하고 싶다. 맨날 그래서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있으면 보디빌딩 하는 트레이너가 와서 너 그딴 식으로 운동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듣고
그치. 지금은 이제 스쿼트로 동네 트레이너를 혼내주는 그치. 아이, 그러지 앞살하고 않습니다. 다니지. 앞살하고 아이, 다니지. 그러지 않습니다. 어. 전 저의 운동을 할 뿐. 같이 옆에서 스쿼트 따라가다가 이제 동네 가랑이 트레이너 찢어져가지고. 가랑이 찢어지지. 아니,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550까지는 됐어, 혼자서. 음. 거기서 안 늘더라고. 계속 다쳐. 안 들려. 어. 그래서 찾아갔던 게 원포인트 레슨이었고, 거기서 PT 받고, PT를 10회를 끊어놓고, 앤트맨님한테 받았었는데, 10회를 끊어놓고 한 달에 한 번 갔어. 딱 필요할 때만. 아니, 한 달에 한 번으로 정해놓고, 그동안 프로그램을 아예 어느 정도 짜주셔가지고, PT를 한 달에 한 번씩 받았어. 그러면 10달을 볼 수 있는. 근데 10달까지 안 갔고, 한 반년 동안 했던 것 같아. 좀 중간에 빨리 한번 갈 때도 가고. 있고, 그때는 일하면서 했으니까. 좀 멀기도 했고 그런 식으로 했다가 이제 온코 했다가 이제 이토끼님한테 갔다가 이제 나 혼자 나오고 이렇게 된 건데 프로그램 좋은데 이게 파워리프팅으로 가야지라고 마음먹은 사람한테 정말 좋은데 맞아. 그냥 즐게임 하고 싶어요 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까지 필요한가? 그치. 하는 생각을 지금은 해. 그러니까 진짜 3대를 정말 늘리고 싶어. 그런 사람한테는 그 온라인 코칭이 정말 좋은 것 같고 뭐 생각보다 사람들을 가르쳐 보면 3대가 늘고 싶어요 라고 말하지만 결국에 3대를 이뤄서 뭘 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몸이 좋아지고 싶어. 몸이 좋아져서 약간 멋있게 보이고 싶어요 라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거든? 많지. 우리 그래서- 주변에도 이제 귀여운 강아지 리코를 키우는 아주 이게 깜찍하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안인근 씨. 안인근이가 자기는 대회를 죽어도 못 나가겠다. 쫄쫄이 절대 입고 싶지 않고 뭐 그런 변태 같은 저질스러운 그런 것들은 절대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손에 탐마 하나 묻히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자기가 제일 저질스러워. 근데 이제 제일 저질스럽게 이제 3대는 어떻게 늘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하잖아. 그치. 인간이고. 근데 이거 보면 또 서운해하겠지. 서운해하지 마. 또 근데 맞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결국에는 3대 운동을 하는 게 무게를 다루기 가장 쉽고 이제 이 프레임, 이 몸이 금방 커지고 또 이제 이 커진 스트렝스를 통해서 이제 현민이가 저번에 말했듯이 이제 이게 근육을 더 쉽게 근육 운동들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또 이제 베이스가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근데 그치. 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었잖아. 그러니까 러시안 데드리프트, 러시안 스쿼트 있었지. 해봤어 그거? 나는 진짜로 여기랑 다르게 프로그램을 정말 많이 해봤어. 음. 뭐 예를 들면 뭐 웬들로도 해봤고 뭐 그레이스컬 그다음에 그 이제 예전에 이제 한창 이제 되게 반가운 이름일 텐데 야추라는 분이 아 맞아 프로그램을 이제 어떤 변형을 해가지고 뭐 야들러라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뭐 야레이스컬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이제 진짜 유명했던 거 매드카우 맞아, 매드카우도 맞아. 했었고 뭐 이제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나는 그 당시에 이제 보던 유튜버들이 뭐 이제 김계란 피지컬 갤러리 그리고 이제 그 마랑 유튜브를 봤었는데 그 말왕이 예전에 한번 이제 프로그램을 소개시켜준 게 하나 있었는데 영상 중에 HST의 이제 137이라는 뭐 그런 뭐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 어쨌든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약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어떤 뭐랄까 13개 하고 7개를 끊는 거야. 그러니까 13개 하고 쉬고 7개인데 그 쉬는 타이밍 그냥 한 10초 정도 되는 거지. 잠깐 쉬고 그냥 결국에는 20개를 하는 건데 조금 더 볼륨을 올리기 위한 약간 그런 건데 이게 되게 재밌었던 게 스쿼트, 데드벤치 뭐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 상체, 하루 하체 이렇게 나누고 2분할로 2분할로 해가지고 주 4일을 가든 뭐 주 6일을 가든 상관없다 이렇게 가서 이틀 이렇게 단위로 상하 이렇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너가 이런 식으로 어떤 운동을 하든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랬던 것 같아. 나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 사실. 근데 그냥 13개, 7개가 되게 마음에 깊게 박혀가지고 뭐 그런 것도 했었고 이제 진짜 지금은 더 많은 퍼블릭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왔지만 예전에는 되게 유명한 프로그램들이 많았잖아. 그냥 그치 863, 531 막 이제 막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냥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찍먹해보고 왜냐면 그런 걸로 막 몇 가지 올랐다 이런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으니까 그치 그래서
나도 이걸 하면은 한 바퀴만 돌면은 막 여기까지 올라가겠지. 막 이런 것들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근데 결국에는 제일 오래 했었던 거는 메드카우였던 것 같아. 근데 메드카우를 그러니까 사이클을 진짜 많이 돌렸어. 근데 사이클을 길게 돌릴 수는 없잖아 결국에. 그치. 깔리게 퍼블릭 만드는 프로그램이 거니까. 깔리게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4주 단위로 거의 끝났던 것 같아. 4주 하고 이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막 아까 얘기했던 그 디로딩이라는 걸 배우고 이제 내가 지금은 여기까지밖에 못 뜨는구나 하고서 이제 디로딩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디로딩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 그래가지고 진짜 뭐 그런 건 진짜 많이 했었던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그 정원 AI로 넘어갔던 거. 그치. 최대 대머리가 좀 많은 걸 바꿨던 것 같아. 그 당시에. 그치. 왜냐면은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때가 한 이제 22년도쯤이었는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개인화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시대여가지고 근데 내가 최초로 기억하는 게 이제 키너님이 온라인 코칭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난 시작하신 분이 키너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내가 모르는 걸 수도 있어. 또 다른 분이 먼저 시작했을 수도 있고 이런 개념이 그렇게 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더 이전에 더 상용화가 됐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는 좀 인상 깊었던 게 이제 키너님이 코칭을 할 건데 온라인 코칭을 하겠다. 이제 코로나 시대고 찾아오기도 힘드니까 온라인 코칭을 하고 이때 이 온라인 코칭을 통해서 직접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짜주고 그 뭐 이제 피드백을 해주겠다 이런 게 좀 나한테는 되게 인상 깊게 다가왔었거든.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도 이제 그러니까 대회를 하면은 개인화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좀 파워리프터적인 사고지. 그러니까 좀 파워리프팅적인 막 내가 이게 대회를 이제 뭐 하이퍼 트로피를 하고 뭐 이제 스트렝스를 하고 뭐 어덥션을 하고 피벗을 갖다가 피킹을 하고 테이퍼하고 목밑 이렇게 이제 이런 그런 정형화된 루틴이 있잖아. 나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2분할 얘기하니까 나는 건데 이제 아니 보디빌딩에는 그런 게 없잖아. 뭐 보디빌딩에서도 당연히 대회가 있고 여기서 이제 쫙 빼가지고 이제 뭐 마지막에 이제 스테이지 올라가기 전에 좀 해주잖아. 펌핑 해줄 만한 가벼운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보디빌딩 쪽에서도 그런 루틴이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좀 더 혼자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좀 자립하시는 분들한테 있어서 그러니까 뭐 개인화라고 하면은 사실 돈 드는 일인데 좀 그렇지 뭐 누구가 좋아요 이런 거 우리가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하는 것도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신뢰일 수도 있는 얘기고 그치.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도 아닌 거고 그래서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개인화가 꼭 필요한가 아니면은 뭐 본인이 생각하는 거 난 사실 그렇게 개인화라는 것도 너무 좀 이제 좀 과대평가돼 있는 것도 아닌가 개인화라는 말에 뭐 이제 너를 위해 진짜 개인화가 맞느냐 그렇지 진짜 너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맞느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약간 단체마다 하는 방향이 있고 비슷비슷하지 좀. 팀들마다 이거는 뭐 리프팅에 국한된 게 아니라 뭐 보디빌딩 쪽도 다 똑같지만 운동은 유행이 있거든. 진짜 있어. 유행이 있고 정답이 아니라 유행이 있고 유행이 돌고 돌아요 또. 맞아. 보디빌딩도 언제는 고중량 했다가 언제는 3대 운동 했다가 언제는 자극 위주 했다가 맞아. 또 다시 중량으로 돌아왔다가 그치. 언제는 또 이머신 썼다가 요즘엔 또 펜듈럼 스쿼트가 유행하더라고. 맞아. 좋은 헬스장 가면 다 펜듈럼이 있어요. 옛날에는 김포, 없지. V짐 아니면 트트가야 있었거든. 맞아. 언젠가부터 모든 헬스장이 다 있더라고. 그런 그럼. 식으로 그냥 유행이야. 유행처럼 도는 거거든. 응. 근데 이게 정답이라고 말해버리면 그치. 그게 좀 애매해지거든. 위험하지. 유행이 지나거든 그게. 그치. 또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고 나도 그래서 놀랐던 게 옛날에 이제 그 펜들레이로라는 거 있잖아. 그거 있었을 때 아니 이제 좀 재밌었던 게 처음에는 이제 역도 쪽에서 나온 운동을 알고 있어. 그게 그 펜들레이라는 사람이 코치가 만든 이제 역도 베이스에 그런 게 많지. 허리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로우로 알고 있었는데 한참 파워리프팅 쪽에서 이제 유행하다가 근데 이제 파워리프팅 쪽에서 펜들레이 로우가 실질적으로 유의미한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유행이 지나가게 되니까 갑자기 근데 모든 동네 헬스장 애들이 다 펜들레이 로우를 하고 있는 거야. 갑자기. 근데 그걸 보니까 너무 좀 이상하더라고. 쟤네들이 왜 저걸 어떻게 알고 하지?
아니, 왜 하지? 맞아. 왜 하지? 왜 저거 하고 있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 진짜 막 보통 사실 그 땅데드를 한다는 게 우리 동네 헬스장은 땅데드가 되니까 뭐 상관이 없었지만은 그 이제 내가 그때 한창 그 펜들레이로를 막 그 헬스장에서 하고 있을 때 막 사람들이 데드리프트를 하는 거냐. 그게 로우야? 약간 이런 얘기를 하다가 다 갑자기 막 고개 숙여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진풍경이더라. 그것도 한 3명이 그걸 하고 있는데 쭉 같이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웃긴 것 같아. 뭐, 스쿼트도 그렇고 스쿼트도 나 맨 처음에는 분명히 무릎이 절대 나가면 안 되고 그치 11자. 진짜 무조건 발은 11자고 허리를 뒤로 빼야 된다. 맞아. 텐션을 잃으면 안 된다. 허리 맞아. 굽으면 안 된다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ATG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요즘엔 그거더라고. 요즘은 맞아. ATG를 되게 추구하더라고. 막 풀 레인지 모션이라고 하지. 그치. ATG 그러니까 엉덩이 거의 땅에 닿을 듯한.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동작이 안 되니까 반동을 써서라도 미랩 감고 반동을 써서라도 하더라고 빌더분들이 오히려. 그치. 오히려 리프터들은 그 제한된 딱 거기서 맞춰서 더 깊으면 오히려 올리려고 하는데 그치. 오히려 보디빌딩 하는 분들이 요즘에 ATG를 한다고. 근데 그건 좀 신기하네. 왜냐면은 우리 같은 파워리프터들이라면은 이게 어느 정도의 깊이 이상으로 내려가면 텐션이 깨져가지고 안 좋아하잖아. 뭐 그것도 그런데 뭐 힘의 손실인 걸 수 있으니까. 그치. 많은 이유로 안 하지. 근데 보디빌딩 쪽에서 그러면 그냥 진짜 그 가동 범위로 인한 금기대 그걸. 아니 최대 가동 범위를 위해서. 최대 가동 범위를 한다고 이제 튕기는 것도 감수하면서 니랩을 써더라도 니랩을 써서 튕기더라도 일단 ATG 한다. 재밌다. 약간 박재훈 선수의 영향이 큰 것 같긴 한데. 떠오르긴 했는데 말하진 않았어. 박재훈 선수의 영향이 크겠지 당연히. 많이 엄청 무겁게 하시고 파이팅 있게 하시니까. 그치.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고 올림피아를 나가야 되는데도 직전까지도 300kg짜리 스쿼트를 하시니까. 그치. 그 성적 내고 증명을 했으니까. 그치. 그래서 오히려 막 요즘엔 또 외국에서는 시범 같은 선수들은 고정형 스쿼트를 하다가 지금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 국내에서는 박지훈 선수를 기점으로 뭔가 프리스쿼트를 엄청 많이 하니까 온라인 티셔츠들이 되게 온라인 많이 티셔츠 있었지. 진짜 많고 헬스장 가면은 오히려 빌더들이 가동 범위를 더 중시하는 기이한 현상이. 재밌지 되게. 그래서 이제 파워리프터들의 이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이제 풀 스쿼트를 한다. 풀 스쿼트를 한다는데 이제 그것도 말 못하겠네. 요즘에 그래서 뭐 악플 달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야. 그게 사실상 무슨 풀 스쿼트냐. 사실상 우리한테 풀스쿼트가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풀스쿼트다라고 말하는 그 기준이 실제로 리프팅을 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그 풀스쿼트라는 기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게 요즘에 유행이 ATG. 맞아. ATG라고 그 ATG가 풀스쿼트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되게 재밌어.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풀스쿼트라고 얘기하는 게 하프다, 쿼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정답은 없는 것 같아. 어차피 또 유행이 또 맞아. 지나갈 거고.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룰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치, 안 우리는 바뀌겠지만. 그치. 우리에게 있어서 유행은 훈련법이니까. 어떻게 그리고 갑자기 또 드는 생각이 마코 사장님께서 이거를 또 예측하시고 이제 욕 안 먹게 하려고 파워리프터들 깐깐하게 보신 거 아니었을까. 그치. All the respect. 까니언 킴. 그치. 마코에게 또 이제 그런 샤라웃을 안 보낼래 안 보낼 수가 없구만 또. 또 그런 또 재밌는 것 같아. 이제 우리 또 파워리프터들 뭐 클러스터도 많이 했지. 한때 이제 뭐 그런 특정 머신들, 뭐 펜듈럼 스쿼트랑 스탠딩 프레스 이런 것도 많이 했었고. 또 이런 것들이 또 돌고 돌아가지고 결국엔 또 언젠간 또 이제 선형증진이 올 수도 있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수도 있지. 왜냐면은 그러니까 지금이야 온코가 너무 보편화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온코를 받고 이제 소속된 팀에서 또 좋은 성적을 내서 이제 본인이 목표하는 바 뭐 이렇게 가는 게 이제 너무 좀 정석화되어 있는데 갑자기 누가 툭 튀어나왔는데 와, 그 누구한테 코칭 누구한테 받으세요? 이러는데 저 메드카우 돌렸는데? 이래버리면은 갑자기 좀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 그치. 그러니까 왜 코칭 안 받으세요? 아니, 저는 제 스스로 셀프 피드백도 되고 컨트롤도 되니까요. 그냥 선영증진 오고 뭐 아까 재영이가 말했던 것처럼 그냥 좀 RP가 튄다 싶으면 다시 돌아가고 해가지고
그래서 오르니까 보조 그냥 금비대 좀 볼륨 채우고 하니까 저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잘 되면은 바뀔 수도 있다. 맞아. 나도 맨 처음 대회 때 옹코 안 했어. 나 맨 처음 아 그래? 대회 때 24년 4월 때? 안 했어. 나 맨 처음에 그냥 앤트맨님하고 그냥 사람이 오프라인 있어. 코칭만 그치. 하고 나가서 그냥 근데 4등 했지. 그래, 사람이 센 거라니까. 사람이 센 거야. 첫 대회 때 그때 얼마 했지? 642점인가? 초가 이거. 그래서 내가 4등이었어 그때. 아니 근데 그때 내가 기억하기로 1, 2, 3, 4까지가 조금 이제 쉽지 않았고 왜냐면 1등이 치열했었어. 1등이 빅터님이었을 거야 그때. 아. 그 다음에 이제 2등이 동현님, 3등이 그때 진솔님이. 진솔님이셨고 4등이 재영이, 5등이 어떤 외국인 분이었어. 우리 6등이 나였거든. 근데 근데 내가 그때 560이었고 그때 이제 40년. 640이었으면 차이 많이 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대로 그때 대회에서 4등하고 그 해에 82.5에서 4등이었어. 그래서 내셔널 나갔잖아. 그치. 아 근데 내셔널 때 그 재영이 그 왕팔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거 그거 진짜 아직까지 그것도 기억에 남는 재영이의 그 옛날에 드라곤 짤 알지? 응. 그 흑드라곤. 드라곤 짤. 약간 이- 그거랑 이- 비슷해. 맞아. 아 근데 진짜로 내셔널 그때 맨 처음 나갔을 때 느낀 거는 좀 너무 고여 있었어 그때 느낌이. 너무 그치 사실 근데 어. 뭐 23년 내셔널이 처음이었으니까 그때는 다 네임드가 거기로 왔잖아. 그러다 보니까 좀 그치 그러니까 좀 그래서 뻔했지. 요즘에 대회 나가면 되게 보기 좋아. 뭔가 새로 나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치. 뭐 튀어나오는 분들 있잖아. 갑자기 그냥 첫 출전인 게 아니라 정말 순위에 드는 처음 나왔는데 그런 분들 많으신 것 같아서 되게 재밌는 것 같아. 생각보다 판이 커지고는 있구나 싶은. 그래 저번에도 그 뭐야 타이탄 대회 때도 베리하셨던 그러니까 막 주니어 쪽으로 주니어 이제 저번 주에 얘기했었는데 지금 성함이 좀 잘 장영진. 장영진님도 그렇고 뭐 이번에 그 이제 똑수 아, 딸 부산에서? 뻔했던 그분도 이제 PPT 도 어. 그렇고 그래서 이게 정말 주니어 분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주니어 분들이 진짜 잘하더라고. 그거에 대해서 되게 할 얘기가 있었는데 안 그래도 이제 개인화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견해를 얘기해야 되잖아.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대회를 다 템플릿을 받으면서 했어. 그러니까 이제 개인화를 받으면서 대회를 나간 게 전혀 없단 말이야. 뭐 그치. 두 번밖에 안 나가긴 했지만 결국엔 첫 대회는 저거넛 AI를 사용하고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유닉이라는 분의 이제 그 프로그램 템플릿을 받아서 했었는데 사실 근데 이제 그 개인화가 진짜 뭐랄까 그러니까 받아보지 않은 사람한테는 되게 크게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개인화라는 거는 그 개인화 프로그램을 받고 나서도 이게 나한테 왜 필요한지 알아야 되고 뭐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요구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는 오히려 더 필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개인화는 누군가가 당신에게 제시를 해줄 수는 있지만 그거에서 그러니까 완성은 본인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엔 특히나 더 이제 홀로서기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대회도 아마 지금과 똑같이 나갈 거지만 그때와 지금과 그렇게 크게 다를 건 없어. 이제 나도 이제 나는 3대 운동을 많이 하는 것보다 보조 운동을 많이 하는 걸 되게 선호하기도 하고 그거를 이제 내가 이제 프로그램에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청할 거고 그걸 보고서 뭐 이런 건 필요할 것 같아 이런 거는 내가 뭐 회복을 못 할 것 같아 이거 빼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할 거지만 결국에는 똑같은 것 같아. 그냥 그때도 이제 템플릿을 받았을 때 이거 필요 없는 것 같아 하면은 그냥 안 했어. 그리고 이게 필요한 것 같아 하면 그걸 더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딱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조금 더 어떤 반응이 더 좋아지거나 뭐 아니면은 그냥 거울로 봤을 때 여기 괜찮아진 것 같은데 그런 기분도 들기도 하고 그런 게 오히려 개인화에 뭔가 다가가는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는 그러니까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운동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뭐 축구나 농구처럼 그러니까 감독이 만들 수 있는 코치나 감독이 만들 수 있는 영역은 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좀 그것도 굉장히 좀 극히 제한적이라 생각을 해. 근데 결국 플랫폼에 올라가는 건 우리니까 우리가 스쿼트, 벤치, 데드리프트를 하는데
이제 코치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오프너까지를 만들어주는 뭐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치. 이제 좀 막 해줘라는 말 한때 유행했잖아. 우리 커뮤니티에서. 그치. 누구야 좀 나 이거 해줘 이렇게 하는데 좀 너무 의지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 내가 생각을 안 하는 거지. 내가 뭔가 오늘 좀 잘 운동이 안 됐어. 그럼 이제 코치가 피드백을 해주겠지. 코치가 조절을 해주겠지. 아니면 뭐 더 이제 낙관적으로 생각하면은 대회 때까지 뭐 코치가 뭔가를 해주겠지. 그러니까 나도 이제 개인화를 되게 오래 했었던 이제 오래 했었으니까 이제 그거를 경험을 뒤쪽으로 봤을 때 분명 득이 됐던 부분도 있었지만 오히려 내가 이제 그거를 받아먹고 성장을 못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잘못이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더 냉철하게 생각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던 거니까 계속 좀 의지하게 되고 코치한테 이제 코치가 주는 방향대로만 하려고 하고 그거를 이제 끝냈으면은 내가 이제 더 생각할 여지가 없다라고 이제 내가 내 스스로 생각을 해버렸던 거니까 어쩌면 그래서 나도 그래서 지금 이 우리 안전사랑방 이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너무 괜찮은 것 같은 게 내가 한 번도 안 했던 방식이거든요. 이제 템플릿을 줬었을 때는 템플릿도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이것만 하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렇게 하세요. 여기에 숫자 쓰시면은 자동으로 됩니다. 보존은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나도 지금 이제 재영이가 계속 말하는 파워리프트들의 단점들 갖고 있는 사람 생각해. 나도 이두가 작은 편이고 좀 이제 여기에 어깨에 비해서 전면이나 측면이나 후면이 좋은 것도 아니고 광대, 둔근 뭐 이런 거를 다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진짜 전형적인 파워리프팅만 한 그치. 그런 입장으로서 사실 지금이 너무 기대되고 여행을 갔다 오면은 이제 내가 다음 주에 이태리를 갔다가 이제 복귀를 해서 다시 이제 훈련에 들어가게 되면은 진짜 힘들 것 같은데 그치.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재밌을 거야. 다 적응해. 재밌을 거야. 또 짐이나 얼마나 멀어 또 집까지 또 인천까지 가는데 한 달 걸리는데 아이, 다 적응해. 재밌어. 다 적응해. 그래도 이런 것들이 진짜 요새 재밌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제 이거 팟캐스트를 듣는 분들한테도 뭔가 고민거리가 있다고 하면은 한 번쯤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하고 대회가 끝났으면 스스로 리뷰를 해봐야 된다. 리캡 중요하지. 그치 맞아. 내가 PR에 딱 끝난 게 아니라 약간 연봉 협상하듯이 재계약 협상을 해야 해. 그치. 맞냐? 그치. 진짜 오르고 있냐? 그치. 확인해야 돼. 맞아. 스스로도. 성향이 맞는지도 중요하고 대화가 잘 되는지도 중요하고 내가 스스로 배우고 있는 게 지식적으로 배우고 있는 게 있는지도 중요하고 몸이 크고 있는지 중량이 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계속 갈 건지 안 갈 건지를 판단을 하고 가야 돼. 맞아.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게 오래 한다고 해서 데이터가 오래 쌓이는 게 아니더라고. 그냥 이게 데이터가 그냥 쌓이기만 할 뿐이야. 그냥 어떻게 보면은 더 이제 그 다음 단계의 그런 데이터가 만약에 내가 이제 3대가 500에서 560까지 올랐어. 그럼 이제 그 560에서 600까지 오르는 데는 또 다른 데이터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치. 그러니까 뭐 체급이 올랐었고 그 사이에 그 체급이 오르면서 근데 또 부상이 또 있었었고 그러면서 데드의 뭐 실패 지점이 아예 바닥에서 못 뽑다가 무릎까지는 뽑았다. 아니면 뭐 스쿼트에서는 뭐 별다른 그게 없었다. 뭐 벤치에서는 뭔가가 부족했다가 계속 똑같은 문제일 수가 없잖아 사실. 벤치프레스를 120을 해가지고 거기서 정체됐다가 120 뚫고 130까지 갔어. 그럼 140에서 거기까지 올리려고 하면은 다른 게 더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전체적인 금리대가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벤치의 볼륨이 더 높아져야 될 필요성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똑같이 막 계속 하던 것만 계속하고 그냥 그러는 게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 그래서 근데 코치도 사람이라서 그치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사람이라서 어떤 사람은 벤치를 잘 보고 어떤 사람은 스쿼트 잘 보고 어떤 사람은 대도 잘 보고 어떤 사람은 금비대 잘 해주고 어떤 사람은 대회 날 잘 해줄 사람 있고 다 다른 거거든. 다 다른 거지. 근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아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리캡을 해야 된다. 리캡을 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방향이 뭐지? 나는 중량도 늘고 몸도 잘하고 싶은 건지, 중량만 늘고 싶은 건지, 스쿼트를 잘하고 싶은 건지, 배드를 잘하고 싶은 건지, 약점을 보완할 건지, 강점을 살릴 건지, 그거를 잘하는 코치를 찾아가야 되고, 내 코치가 내가 원하는 바를 해주고 있나? 그치. 를? 진짜 중요하지. 적어도 대회가 끝나거나 목밋을 한번 했을 때 이후에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지. 그냥 코치가 해주겠지. 코치가 해주겠지, 아니면은 내가 이런 이유가 있어서 이번에 제대로 못했으니까 이거는 뭐 코치 탓은 아닐지도 몰라 이러면서 그냥 아예 생각하기를 그치, 내 포기하고 탓이다. 내 생각하기 탓이야. 포기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내 탓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많아. 대회가 끝나면 아쉬운 건 당연한 거야. 그치. 대회 때 PR 3개 다치고 음. 막 행복하게 끝나는 경우는 진짜 없거든. 없지. 진짜 그거는 진짜 그냥 선택받은 사람들만의 특권. 아니면 진짜 정말 초보자였다가 중급자가 됐거나 그 정도가 아니면 보통 뭐 스쿼트 잘했으면 벤트 좀 못하고 당연한 거잖아. 당연한 어떻게 거지. 보면. 그치. 뭐 저번 대회에 비해서 스쿼트는 오르고 얘는 조금 그대로고 얘는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뭐 두 개가 오르면 좀 잘 된 거고 그런 식이니까 대회가 끝났으면 리캡을 무조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에 맞는지 코치가 한 번은 약간 재계약 시기처럼 가져가줘야 된다. 아, 이거 재밌는 것 같다. 이거 좀 중요한 것 같아. 진짜 중요하지. 이거는 그러니까 진짜 지금 당장 온라인 코칭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정말 필요한 말인 것 같아. 나는. 이게 이제 대회가 사실 끝나고 나면은 대이적 시대가 열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많은 선수들이 이제 FA 매물로 나오고 이제 뭐 코치가 직접 물색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도 이제 개인화를 계속 받고 있다 보니까 그거에 되게 익숙해져가지고 다른 코치를 찾거나 이런 대이적 시대가 이제 펼쳐지는데 그때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신경 쓰면서 이제 좀 코치를 이제 선정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 게다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코치로 하시고 활동하고 계신 분들도, 그러니까 이러려고 코칭을 하시는 분들은 없잖아. 그러니까 계속 뭔가 이렇게 수치 신화를 하시고, 최대한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코칭을 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하니까, 그 코칭 하시는 분들도 더 이제 다음 단계로 도약하게 만들 수 있는, 이렇게 좀 윈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지금 주제로 얘기한다는 게. 그래서 일단 오늘 또 이제 이렇게 준비한 얘기들을 여기까지 또 해봤으면서 나도 사실 좀 이번 화를 준비하면서 좀 걱정을 좀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금비대라는 거 되게 좀 추상적인 주제였고, 또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나 코칭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누군가를 이제 본의 아니게 저격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게 뭐 나쁜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파워리프터든 아니면 그냥 혼자서 운동을 하는 사람이든 다 이제 각 할 수 있는 생각들이라고 하거든. 그리고 해야 되는 생각일 거고. 그래서 좋은, 굉장히 유익한 팟캐스트였지 않았나, 이번 3화가. 진짜 그리고 재영이의 얘기가 들으면 들을수록 빠져들어 좀. 아니, 아? 틀린 말은 안 해. 틀린 근데 말은 이제 안 해. 우리가 행하기 어려운 것들일 뿐이지. 그러니까 그치. 너무 근본적인 얘기여서 솔직히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생각보다 이게 막 일하면서 운동하고 그치. 막 이러다 보면 안 하게 되거든. 핑계가 많아져. 핑계가 많아지고 약간 생각하는 거 포기하게 되잖아. 돈 냈으니까. 그래서 돈 냈으니까. 돈 냈으니까 생각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그치, 한번 그치. 한 번쯤은. 네,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게 하루가 24시간인데 8시간 잔다 치더라도 뭐 그 중에서 한 14시간 하고 운동 주 4일 한다고 하면은 1시간 정도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아니 운동하면서 생각하면 돼. 아 그래 10분. 운동하는 중에. 진짜 5분도 생각 안 해도 돼. 사실. 한 하루에 1분 5분만 생각해도 돼, 이런 거는. 운동하는 중에. 나는 지금 잘하고 있나? 그런 생각들. 의문을 한 번쯤은 던질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래. 다 진짜 좀 다 잘 됐으면 좋겠어. 근데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보통 코치도 선수들이고, 선수도 누군가의 그 코치도 누군가에게 코칭을 받고 있고, 계속 이것들이 이제 이어져 가면서 굴러가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모두가 다 이제 동호인이고 선수들이니 이런 또 그치. 곳이다 보니 잘 되기 위해서면은 다 이제 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 봐. 너무 대회 성적 이것만 하지 말고요.
내가 그치. 좀 즐겁게 그치. 오래 올해 그 과정을 네. 즐기는 것도 되게 중요해. 오래 할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도 좀 걸리더라도 그렇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내가 이거 다 불사르고 우리 다 동호인이잖아. 파워리프팅만 가지고 성수처럼 먹고 사는 사람은 뭐 없단 말이야 지금. 그치. 다 동호인인데 그 누군가 나한테 800 하면은 돈 뭐 1억 줄게 이런 것도 아니고 동호인이니까 다 그냥 항상 재밌게 재밌게 오래 접근하기 오래. 쉽게 다치지 않고 다치지 지루하지 않고 오래오래 할 수 있게. 그래서 안전사랑방이 여러분들의 안전하고 사랑스럽고 재밌고 오래오래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준비한 팟캐스트는 여기까지고요. 또 이제 사실 이번 2화 3화로 이제 옮겨가면서 이제 좀 말을 저희끼리 편하게 해보려고 뉘앙스를 바꿔봤는데 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를 편집 다 하고 나서 이제 풀 영상을 보고 나면은 이제 이 지금 우리가 오늘까지 했던 이런 팟캐스트가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는데 좀 그래도 좀 유익했어요. 그래도 이제 준호가 이제 재영이로 바뀌었고 재영이가 또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다들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주제를 많이 던져주지 않았나. 그럼 이러면 준호가 유익하지 않다는. 준호는 재밌지. 그치. 그리고 준호는 67.5 치고 유익하고 준호는 유익하진 않아도 그러니까 조금 말 잘해야겠는데. 유익하지 않은데 재밌는 친구야. 재미 중요하지. 그치. 진짜 중요하지. 조금 유익하지 않은데 재밌는 친구다. 길게 느리니까 조금 기분 나빠할 것 같은데. 응? 약간 그냥 재미없어 하면 되는데. 아니야. 왔어야지. 아쉬웠으면 왔겠지. 그치. 그리고 아마 다음 안전사랑방 팟캐스트에서 준호가 활약할 수 있는 무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내가 이제 없으니까. 그치. 거기서 준호가 뭔가 보여주지 못하면은 퇴출당할 수도 있고. 그치. 퇴출까지? 뭐 제명이야? 제명은 아니다. 제명은 아니더라. 멋있는 카메라 앞에서. 그치. 그러니까 이제 지금 패널에서 카메라맨이 될 수 있다. 여기 저 화면 바깥에서 화면 시어리딩 바깥에서, 할 수도 있는 거지. 아니면 이제 이런 거 이제 스크립트 같은 거 이렇게 넘겨준 거다. 프롬프트 이렇게 넘기고 형, 제 얘기 해주세요. 이러면. 형, 배치, 마이크 없어가지고 안 들리고. 그런 거 하고. 이게 준호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서 다음은 아마 특집이 되겠지? 이제 준호 특집이 되든, 청주 무림 협객 구덕수 특집이 되든, 그치. 아니면 다른 게스트가 와서 특집이 되든, 뭔가 좀 새로운 모습으로 또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안전사랑방 3화 팟캐스트는 이제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또 이제 저희가 매주 안전사랑방 팟캐스트 계속 올릴 수 있도록 계속 열심히 하고, 또 이제 저희가 재밌게 많은 영상들을 녹음할 계획이니까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안전사랑방이었습니다.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하나, 둘, 셋.